자, 우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사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수신료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 TV 수신료 사건은 굉장히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이제 행정법 앞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다. 여러분 TV 수신료 아시죠? 여러분 집집마다 TV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매달 여러분들이 TV 수신료 대부분 이제 뭐 자동이체로 내실 텐데 내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한국전력공사 있죠. 한전. 98년 2월 1일 청구인에 대해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2,500원을 부과했어요. 근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 TV 수신료 매달 국민들이 내는 건데 이거 2,500원 이거 누가 결정한 거야? 청구인은 그래서 한전을 상대로 이 부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 법에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벌써 전문 용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 자세히 알려고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일단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이 TV 수신료 지금 돈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돈 내라고 하는 건데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 이건 이제 법률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행정도 법치행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에 이제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느냐면 이런 어떤 수신료가 부과되고 세금이 부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정법에서 많이 공부하게 될 게 이런 이제 어떤 부가 처분이 있으면 좀 이거 이제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이제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위법인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취소 소송에서 그 근거 법률에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면 이제 위헌 제청 신청을 하거나 이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 심판 그래서 이제 위헌 제청 신청이라고 해요. 그걸 위헌 제청 신청. 그 근거 법률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제 여기 68조 2항 헌법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셔도 되고, 자, 조세는 아닌데 세금, 그러니까 이제 TV 수신료가 이제 조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세 아니냐 이거. 왜 근데 한국방송사가 KBS가 결정을 하느냐. 게다가 이제 법률에서 이리적으로 정하지도 않고 대통령령 위임했고 요건도 명확하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로 이제 68조 2항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준 거예요. 자, 수신료는 조세도 아니고 서비스 대가로 이제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니다. 다만 수사항기를, TV 수사항기를 소지한 집단에 대한 일종의 특별 부담금이라는 거, 부담금. 또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하기 위해서 수사항기를 소유한 자는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제 포괄임금 원칙 위반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수신료 결정액에는 이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수신료 금액은 입법자가, 즉 입법자라는 게 이제 국회예요, 국회.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때문에 이제 법률유보 원칙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 법률유보 원칙. 헌법 37조 2항. 그리고 이제 법치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자,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론인데, 지금 법치주의, 이제 법치행정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벌써 엄청 어려운 단어들이, 어휘들이 많이 등장했죠. 뭐 위헌법률 심판 얘기도 나오고, 기각 얘기도 나오고, 또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 요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러분 이제 이 법률유보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자, 여러분 이제 법률유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행정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법률유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행정법을 이제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사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 이제 사법이에요, 사법.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이 있죠, 민법. 상법. 그리고 이제 각종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 민사적인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 이거 백성민자죠. 국민들 간의 어떤 대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공법적 법률 관계. 국가와 국민. 또 이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 국민과 이제 지자체. 주로 이제 행정법에서는 이제 행정청과 이제 국민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그 TV 수신료 부과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여러분들 운전면허 정지, 면허 취소 이런 게 이제 다 공법적 법률 관계예요. 공법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법이 이제 헌법인데 헌법이 있고 이제 우리 행정법이 이제 시험 과목에서는 많이 이제 다뤄지는 법이고 사법은 이제 뭐 이런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또 이제 법원직 시험에서는 민법도 공부를 합니다. 이건 개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의 법률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월세 뭐 지불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도 이제 상당히 익숙한데 이쪽에 대한 이제 법률 관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행정법 영역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또 이제 행정작용이 발동될 때 법에 따라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에요. 법이 지배하는 국가. 그게 법치국가죠. 그 법 중에 법이 사실은 이제 헌법이에요, 헌법. 자, 법규 보면 이제 여러분 위계 질서가 있는데 최고 법으로 이제 헌법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각종 이제 행정 입법이라고 해요. 요런 용어들이 일단 헌법이라는 최고 법,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최고 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법, 이건 이제 국회가 만드는 법들이에요. 행정기본법이라든가 행정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중요한 법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그리고 이제,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이제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규로서 서울시조례, 경기도조례, 강남구조례, 서초구조례, 조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법치라고 할 때 그 법은 이런 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모든 걸 자세히 다 정할 수 없다 보니까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헌법이 정하고 좀 덜 중요한 거는 이제 하위 법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법률유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법률에 맡겨라. 그리고 이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거. 여기 37조 2항 나왔죠, 여러분. 헌법 37조 2항. 그러니까 헌법 37조 2항은 여러분 이제 헌법과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는 거.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되는 거, 이게 법률유보예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법률유보의 가장 1차적인 의미예요. 헌법에서는 요 개념이 많이 사용됩니다. 법률유보. 근데 행정법에서는 법률유보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되냐면 법률에 의한 행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법치행정이죠. 법치행정.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법률유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들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자들 또 이제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걸. 그래서 TV 수신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에게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도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조세 법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별 부담금인데, 근데 이게 조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출지문에 틀린 집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TV 수신료는 조세는 아니에요. 뭔가 이건 이제 반대급부가 있어요. TV 보는 사람들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 TV 수신료 모든 국민이 다 냅니까? 우리 집에 TV 없어요. 나 TV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안 내도 돼요. 근데 세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다 내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이제 조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는, 그리고 여러분 반대급부라는 게 없어요. 반대급부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줘야 물건을 받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반대급부라고 그래요. 반대급부.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돈 내는 게 조세예요. 조세. TV 수신료는 조세는 아니고 일종의 부담금이다. 그래서 TV를 보는 사람, TV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금전인 거죠. 그런데 대가로서 TV 수신료 내는 거지만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국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는데, 근데 KBS가, 한국방송사가 이걸 결정을 해 왔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유보 원칙이 위배된다는, 워낙 이제 정말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법률유보, 그래서 이제 법치행정,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조금 이걸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모든 행정작용이 다 법률에 근거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국민에게 이제 혜택을 주고, 또 이제 행정부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정규칙을 정하고, 공무원들의 근무규칙, 어떤 매뉴얼을 정하고 이런 건 법률에 이제 근거가 없어도 돼요. 그 자체는 이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일종의 지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법률 유보라는 것은,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행정작용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TV 수신료는 세금은 아니고 일종의 특별 부담금인데, 그런 특별 부담금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돈이잖아요. 말 그대로 부담금. 부담을 지우는 돈이죠. 그러니까 KBS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률유보 원칙이에요. 그게 이제 법치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다른 개념들은, 하나씩 이제 별도로 또 이제 나중에 볼 테니까 지금은 좀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포괄임 금지 원칙도 등장을 했고, 아까 위헌법률 심판 68조의 헌법소원 등장을 했는데, 이걸 다 공부를 하면 지금 이제 이거 하나의 사건 용어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위기, TV 수신료, 이것도 법치주의, 법치행정, 또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구나.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